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입니다. 드디어 리뷰하게 됐네요. 오늘 리뷰할 애니메이션은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입니다. 애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이 애니 소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리뷰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죠. 가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면 고양이를 요소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즈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작품의 영향도 있는데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보면 주인공인 고양이가 별부터 사는 영어 교사의 집에서 생긴 여러가지 인간관계를 제3자 시점인 고양이 시점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작품은 고양이 시선을 통해 사회풍자 성향이 강하고 고양이와 인간 사회를 동시에 묘사하는 방식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할 부분은 고양이 시선, 사회풍자, 고양이와 인간 사회 묘사. 그렇습니다. 이 작품도 나츠메 소세키 작가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와 같이 고양이와 고양이의 삶, 그리고 사회풍자라기보다는 사사키 미오, 자신에게 처해진 답답한 상황, 그리고 인간과 고양이의 삶, 그리고 세계를 각각 표현해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고양이의 삶을 되게 자유로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제한적인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흰운대의 집에 갈 수 있고 껄끄러운 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마을 곳곳을 누벼도 되고 고양이 섬에 갈 수 있고 고양이 삶은 정말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삶을 등지고 고양이 삶을 사는 사람들, 즉 누군가는 엄마의 책임을 져버리고 누군가는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에서도 서투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인간의 삶을 버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답답한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고양이로 표현해서 고양이를 현실에서 도피한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했더라고요. 즉 애니에서는 고양이 삶은 자유롭지만 자신이 가졌던 문제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인공인 사사키 미오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을 버리고 나온 엄마, 새로 들어온 새엄마, 그리고 그러한 제멋대로인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자신에게 생긴 답답한 현실, 그리고 어지러운 가족관계, 어렸을 적의 괴롭힘을 고양이 가면 장소를 통해 고양이 가면을 얻고 고양이 삶을 살게 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사키 미오에게도 사람의 삶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히노데 켄토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히노데 켄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히노데 켄토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비어진 가장의 자리를 대신해주길 바라는 어머니, 그러한 가족 상황을 방관하는 누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도예조차도 못하고 예산 부족으로 할아버지의 도예 공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여진 게 지금 켄토에게 놓여진 상황입니다. 히노데의 엄마는 히노데가 똑바르게 살고 성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초반에 얘기하는 しっかりしてよ。あんたがうちの大黒柱なんだからね。 나이고쿠바시라 라는 얘기만 들어봐도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가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되게 압박을 주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켄토는 자신이 좋아하는 도예를 계속하기도 애매하고 원하지도 않는 학원을 다니면서 엄마에게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랬던 그도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고양이로 변한 미호인 타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켄토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얘기나 답답함과 서러움을 타로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미호가 켄토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켄토가 자신의 답답한 환경을 털어놓으면서 미호도 히노데에게 공감을 하다 보니 더욱더 히노데에게 빠지게 되고 다가가고자 하고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일 때 종종 보여지고 그러는데요. 물론 도중에 히노데에게 거절받고 더 이상 인간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진 미호는 타로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마음먹고 타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히노데에게 거절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던 미호는 히노데에게 사랑받고 싶고 복잡한 관계 속에 놓여진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고양이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모 자장수가 미호의 기울어진 마음을 눈치채고 미호의 인간 수명을 목표로 뺏어갔다는 것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고양이의 삶을 살게 되지만요. 제가 이전 영상에 고양이 보온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집중했는데요. 바로 청소년의 삶과 고양이에 대한 소재를 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방황하는 청소년의 삶을 꼬여버린 가족관계로 인한 청소년의 삶으로 고양이의 삶을 인간의 삶을 등진 삶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확실히 고양이의 보온보다 좀 더 깊은 맛을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둘은 비슷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데요. 고양이의 보온에서는 타의적으로 인해 고양이로 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떤
소독에 휘말린 것처럼 스토리를 표현했다면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의 가면을 쓴다 에서는 자의적으로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고양이의 삶을 선택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히노데와 함께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둘은 소재가 같으므로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양이의 봉헌보다 좀 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작품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브레이브 스토리와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입니다. 약간의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브레이브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혼하려고 하는 엄마와 아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래대로 살던 가족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소원을 이루려고 이 세계로 들어가지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은 이 세계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부정하고 없애고자 하지만 그러한 자신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손에 넣은 소원권으로 이 세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을 받아들여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외치고 싶어에는 주인공이 어렸을 적 성격이 밝고 눈치가 없는 행동으로 아빠가 다른 여자와 러브호텔에 들어간 것을 엄마에게 말한 주인공은 자신으로 인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된 것을 보고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자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자신의 입을 봉인하고자 자신이 만든 망상의 캐릭터인 계란 남적에 의해 말하는 것을 봉인당하지만 그러한 그녀도 스스로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 극복하고자 했고 용기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 자신의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들어내서 주인공의 엄마도 주인공이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주인공도 자신이 가졌던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도 앞선 두 작품과 같이 자신이 가졌던 답답한 상황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스토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부한 소재였어도 사사키 미오가 가졌던 감정, 히노데 켄토가 가졌던 감정에 대해서도 잘 표현을 해줬고 지루했을 뻔한 소재와 스토리 라인이었어도 그 소재를 가지고도 잘 풀어냈다는 부분을 보면은 이 작품은 이 작품만으로도 꽤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퀄리티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스튜디오답게 콜로리도만의 특징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로리도 스튜디오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스토리 라인도 잘 담아내준 작품이라 매우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OST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이번 OST는 전곡 담당 보컬을 유르시카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이전 영상에서도 들었던 꽃의 망령도 있지만 삽입곡으로 들어간 야행, 엔딩곡으로 들어간 거짓의 달, 일본어로 그대로 발음을 하면은 거짓말쟁이 또한 매우 좋은 음악으로 나와주더라고요.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요르시카의 야행과 꽃의 망령은 이번 요르시카의 새로 나온 앨범인 도자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야행과 꽃의 망령은 요르시카 채널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야행은 모르겠고 거짓의 달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런 현실을 피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극복하는 방식이 비록 현실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결국 애니메이션의 주제를 보면은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극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어서 나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가끔씩 힘이 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래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놓지 못하고 계속 보는 것 같네요. 보다 보면은 이런 재밌는 작품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에 대한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6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4점 이상인 작품들은 거의 마음에 들었던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작품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약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